안녕하십니까, 강한규입니다. 2025년 6월 29일 일요일 경마입니다. 서울 경마장 11개 경주 그리고 부산 경마장 역시 6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부산 6경주에서는 오너스컵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글로벌 히트가 빠져있는 상황에서의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박진감 있는 정말 대상 경주다운 대상 경주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토요일 경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혼전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월말 경주라는 또 특징과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저배당보다는 중배당 그 이상의 배당도 충분히 터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역시 신중한 배팅이 요구가 되는 경마일이 되어 있고요. 오늘 그 중에서 추천 경주는 서울 경마장은 6경주 그리고 후반에 9경주와 마지막 11경주가 추천 경주고요. 부산 경마장은 1경주와 4경주 그리고 5경주 연속해서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편성은 뭐 그렇게 썩 강한 그런 편성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8번마 어블리트런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죠. 어블리트런은 요거는 뭐 주력 마크로 가져갑니다. 일단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5차기에 좀 기복을 보여줬죠. 마체가 조금 왜소한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플리트론도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그래도 좀 더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고 일단 선행도 가능하죠. 옆에 베스트림 그리고 대한코코즈 이런 마필들도 나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일단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고 어플리트로는 지난 3월달에 첫 입장을 할 때 보면 시정 외곽을 돌면서도 버텨내는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선행을 가면 더 좋고 편성도 잘 만났던 점에서는 직전 경주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플리트로는 요건 주력 마크로 가져가야 되고요. 베이스트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달의 텀을 두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뭐 컨디션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성장하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고 지난번에도 결과적으로는 5차이긴 한데 뭐 걸음발 자체는 좀 밋밋한 그런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라운더 빅레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올라올 때 탄력은 나쁘진 않았죠. 이 마필은 전형적으로 좀 힘으로 뛰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에요. 따라서 레이스가 이번 경주가 아주 느린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굉장히 느렸죠 레이스가. 그러다 보니까 3점까지 올라왔는데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조금은 남아있는 마필은 맞아요. 그렇지만 좀 마필 자체가 좀 둔탁한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라운 빅레드 또 베스트림 요런 마필보다는 그래도 어플레이트 런에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에이스고요. 실질적으로 배팅의 축은 2번만 무제한급이에요. 뭐 2살짜리 신마예요. 혈통적 헤드가 굉장히 높은 그런 마필이에요. 충분히 데뷔 전부터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 무제한급은 이제 그 부산에서 뛰고 있는 트로페어랑 이제 전형제 마필이죠. 트로페어는 이제 앞말이고 마체가 조금 왜소한 단점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장해 가지 못하는 아쉬움 좀 남기고 있습니다만 이 무제한급은 이제 순말이고 마체도 굉장히 잘 생겼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장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이에요. 안쪽이기 때문에 그 주행검사 때는 뭐 발전을 매끄럽지 못했지만 얼마든지 앞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 전부터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2번만 무제한급이 실질적인 배팅의 축이다. 따라서 2번 8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마 겨울 장미는 요거는 충만을 놓고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겨울 장미는 지난번에도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3차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나름 최선의 레이스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2달의 텀을 주고 나오면서 컨디션 자체는 조금 못 미쳤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차기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뭐 편성도 그렇고 컨디션 자체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겨울 장미 뭐 레이스 이름이 빠르지 않다는 것도 입상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요인이죠. 따라서 7번마 겨울 장미는 요거는 충만을 놓고 가고요. 클럽 Q가 지난번에 이제 입상을 지켜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대기로 팔리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클럽 Q는 자리를 잘 잡고 갔어요. 최대 경기를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럽 Q가 인기에 부합하는 성적을 거둘지는 약간 의심이 돼요. 이 마필이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좀 기대는
좀 맛이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안쪽에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상처가 됐습니다만 외곽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클럽 큐 역시 바깥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여기 불안불안하죠. 마체도 왜소한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걸작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걸작 축제도 이게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팔리는 그런 마필인데 정말 별거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컨디션 자체도 지난번보다 조금 못한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도 버텨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선행을 과연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걸작 축제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그레이 팬텀 관심 마필이죠. 그레이 팬텀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 좀 굉장히 커요. 이 마필도 마취가 좀 외소한 마필이에요. 따라서 아무래도 몸싸움에는 좀 약할 수밖에 없죠. 마취가 외소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6번 게이트에서 시중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그레이 팬텀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고 2번만 트리플 제니가 여기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아직까지 전력은 노출은 안 된 그런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나 데뷔전 때는 정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시중 외곽을 돌면서도 올라올 때 탄력은 의외로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준 마필이고 이번 경기가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다는 것도 트리플 제니가 안쪽에서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 자리를 잡는 순간에는 트리플 제니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2번 마 트리플 제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입니다. 안쪽이 2번마 킹 워리어, 외곽에 8번마 손에 손잡고, 영광의 스카이, 또 프리타임, 파워밴드 이런 마필이 팔리죠. 2번마 킹 워리어는 나름 인정이 됩니다. 역시 안쪽에서 선에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조기 강도도 많이 끌어올려 놓고 나오면서 컨디션도 좋아요. 안쪽에서 선행을 가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아무래도 승급전이다 보니까 선에 가서 버텨내지 못했지만 이제 승급해서 한 차례 적응을 해냈다는 점에서는 킹 워리어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9번만 손에 손잡고도 지난번에 컨디션이 정말 좋았어요. 그렇지만 3착입니다. 그때 당시 1번 게이트였어요. 그러면서도 이 1번 게이트가 의미가 없는 게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늑발을 하고 시작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주가 어느 정도만 되면 1번 게이트가 좀 혜택을 볼 수 있죠. 게이트 이탈이 좀 늦어도 안쪽을 파고들 수 있는데 손에 손잡고는 발주가 워낙 늦기 때문에 1번 게이트 이점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지난번에 저는 뭐 최선의 3책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컨디션 자체가 워낙 좋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경주 기본 막건은 7번마 영광의 스카이라고 봅니다. 뭐 승급전은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승급전 치고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죠. 영광의 스카이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뭐 킹 워리어가 앞에 가고 뭐 영광의 스카이가 바로 붙죠. 두 마필이 앞선에서 레이스 운영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막판에 손에 손잡고 취입을 해오냐 못하냐 요 싸움이라 봐요. 저는 영광의 스카이가 앞에서 버텨낼 공산이 더 크다고 봅니다. 혈통적 기대치도 높은 마필이고 뛰면 뛸수록 걸음발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승급전에는 부담은 있긴 한데 얼마든지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앞에 가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2번마 킹 워리어와 7번마 영광의 스카이 2번 7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일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입니다. 부산 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좀 능력마 싸움이에요.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11번 그랜드 모어 또 3번 월드 톱티어 이 두 마필이 대길 양상하는 그런 레이스죠. 그랜드 모어는 지난 데뷔전 때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늑발을 하는 바람에. 그렇지만 지난번에는 역시 바람이 불면서 인기 1위로 부상이 돼서 선행을 가서 버텨낸 그런 마필이죠. 혈통적으로 보면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힘이
차가하고 있는 그랜드모어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올드 톱티어도 안쪽에서 이제 선행선위권에서 움직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 마필도 혈통주 기대시가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결국 3착을 차지했는데 데뷔전에서 착차는 좀 있었죠. 2착마와 7마신 큰 착차는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월드 톱티어도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분명 더 있는 마필이고 챔프의 시대도 무시는 못하죠. 챔프의 시대도 데뷔전에는 부담이 있죠. 그렇지만 이 마필도 기본기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챔프의 시대도 뭐 주행 검사 때도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발주가 깔끔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혈통적으로는 요거 스프린터예요.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 실전에서는 빠르게 앞에 갖다 붙일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인기 마필인 월드 톱티어, 챔프의 시대, 그랜드모 이런 마필들 다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역으로 보면 또 앞선 자체가 좀 지저분하게 흘러가면서 오버페이스가 될 수 있다는 또 한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너 챔프라는 마필도 기본기가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이제 10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죠. 점프를 하면서 발주가 좀 늦어서 그런 마필인데 오늘 3번 게이트 2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너 챔프에게도 또한 기대가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인기 마필도 다 가능하긴 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외에도 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아요.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도 많고 레이스 흐름도 상대적으로 좀 빠른 그런 전개이기 때문에 앞선 자체가 갖다 붙인다고 이렇게 루즈한 레이스에서는 앞에 갖다 붙이는 마필들이 유리한데 이렇게 좀 빡센 레이스에서 앞에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면 이게 오버페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당탕탕 하면서 터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일단 안 팔리는 마필 중에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컨디션의 변화까지 보여주고 아주 뚜렷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역시 복병을 노려갑니다. 일단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그랜드모어를 주력 마크로 가져가야죠. 요거를. 그렇지만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또 선행을 못 가고 외곽에서 또 헤맬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잠재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또 복대복 막곤으로 엮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인기 마필들이 워낙에 배당판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요거 고배당이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핵심은 이 복병이 안 팔리는 마필 노리고 하는데 컨디션의 변화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복병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려가는 오늘 부산 경마장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입니다. 6번마 퍼니탭을 축으로 후측마를 찾는 그런 레이스죠. 퍼니탭은 뭐 기본기가 워낙 탄탄한 그런 마필이에요. 생각했던 것만큼 시원시원한 걸음은 뭐 보여주지 못하면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8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죠. 골편 제거를 하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비록 우승은 추풍량이 내주긴 했습니다만 2차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컨디션 자체가 지난번보다도 올라왔고 부담용량 1.5가 늘어난 것은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깔끔하게 선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니탭은 이 편에서 빼기 어려운 마필이죠. 그런 점에서는 요거는 충마로 인정이 되고요. 솔레어가 아무래도 데키로 팔리죠. 솔레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역시 뭐 데키로 팔렸었던 그런 마필인데 외곽을 돌면서 역시 아쉬움을 남겼어요. 퍼니탭에 이어서 4착인데 지난번에가 나름 최선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레어를 믿고 데키를 승부를 하기는 어렵고 간다고 같은 경우도 역시 추임 마필이죠. 늦발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나름 최선의 6착 요것도 뭐 팔리는 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당대 초월이 좀 낫죠. 1번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도 이제 발주가 그렇게 깔끔한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게이트 이탈이 좀 늦어도 레이스 흐름은 빠르진 않아요. 퍼니탭이 혼자 독땡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느리게 레이스를 이끌어 나갈 거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 1점을 살려서 당대 초월이 중간 내지 선위권에 갖다 붙이는 순간에는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6번마 퍼니탭과 1번마 당대 초월 6번 1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입니다. 이번 경기는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죠. 인기 마필들이 좀 나아 보이는 측면은 없잖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당이 안정감 있게 인기 말에서 끝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줘요. 이 올라운드 원 여기에 하늘신화, 올드웨이, 선제, 메가머신 이런 마필이 팔리죠. 저는 이 1번 올라운드 원도 요것도 좀 불안하다고 봐요. 혈통적 기대신에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데뷔전에서 초반에 바람도 많이 불었고 외곽에 추입하면서 올라올 때 탄력은 보여줬고 지난번에 이제 8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10번 게이트에서 올라올 때 탄력은 보여준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지난번 편성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레이스 흐름 자체도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1번 게이트가 좀 도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죠. 게이트 딸이 생각했던 것만큼 빠른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승급전이라는 부담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쪽에 갇히면 오히려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하늘신화가 좀 더 낫다고 봅니다. 하늘신화는 지난번에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2번 게이트 이점은 있었죠. 체력이 전개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부담 용량은 역시 1.5 늘어나서 57 좀 무겁긴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늘신화가 워낙 뚝심이 좋은 마필이에요. 안쪽 선입권에서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올라운드 원보다는 하늘신화 쪽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요. 올드웨이는 역시 승급전이죠. 지난번에 편성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안말들 레이스였던 그런 상황에서 우승을 거머쥐긴 했습니다만 뭐 여력이 아주 많지는 않았고 레이스 흐름도 워낙 느렸기 때문에 앞에 갈 수 있었죠. 14초 3 스타트 반응 14초 3으로 앞에 갔었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는 지난번보다 좀 빨라요. 레이스가 흐름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드웨이 뭐 큰 의미는 없다. 아무래도 승급자라는 부담은 피해가기는 어렵다 이래 보여지고 7번마 선제는 조경들은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뭐 지난번에 나름 최선이었다는 점에서는 이것도 뭐 못 믿는 그런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외곽이 11번마 별교의 힘입니다. 이 별교의 힘이란 마필도 승급제라는 부담이 있죠. 거기에 또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힘이 차가면서 마필이 계속의 변화를 주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두 달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경주 내용적으로는 시종 외곽을 들었습니다만 오마신의 낙선을 거뒀죠. 물론 이제 편성은 뭐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승급전 치고 그렇게 아주 또 강한 편성은 아니에요. 해볼만한 편성이고 무엇보다도 별교의 힘이 차가고 있다는 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별로 없어요. 힘이 워낙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위권 강선위권에서 움직이면서 막판 한 발을 더 써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번마 별교의 힘이 인기도에서는 밀려나 있지만 편성 또 컨디션 이런 걸 감안해본다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11번 3번 막권이 이번 경주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800m입니다. 안쪽에 2번마 스피드카라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스피드카라 같은 경우는 뭐 편성 자체를 잘 만났습니다. 약간 지난번에 5월 30일 날 이제 결승선에서 바깥으로 기대면서 주행 재검을 다시 받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주행 재검 때는 뭐 이런 바깥으로 기대는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따라서 스피드카라가 약간 바깥으로 기대는 맛은 있다 손치더라도 이번 경주가 편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선위권에서 곱게 따라가는 그런 전개이기 때문에 스피드카라도 인기에 부합한 성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래 보여지고요. 사크텐 또 관악산 글로벌, 혁명의 질주, 빅토리킨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아무래도 이 팔리는 마필 안에서 입상마가 가릴 공산이 크죠. 일단 샤크텐은 요건 못 믿어요. 샤크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4차까지 올라오긴 했죠. 스피드카라가 3차기였고 샤크텐은 4차기였는데 3번 게이트 2점을 10분 할애가면서 체력이 전개한 그런 결과예요. 이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체력이 전개를 해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악산 글로벌은 요건 승급전이죠. 거기에 지금 1800 첫 도전이에요. 거리적인 부담
그리고 지난번에 워낙에 편안하게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갔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주도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옆에 혁명의 일주가 또한 상대 선행마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가기는 어려워요. 경주 어리가 늘어났고 또한 승급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관악산 글로벌도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5번마 혁명의 질주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혁명의 질주도 똑같아요. 관악산 글로벌과 같은 승급전이고 또한 첫 도전이에요. 1800. 근데 문제는 혁명의 질주는 늘어나는 경주 어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거기다가 힘도 있는 마필이고 게이트가 5번이기 때문에 가나산 글로벌을 제치고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비록 3차기 아쉬움을 남기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4월 5일날 선의권의 움직임에서 역시 능력을 발휘해내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승급주 치고는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늘어난 경주거리 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선행을 가면 더욱 좋고 따라가도 된다는 점에서는 전개가 자유롭다는 점에서는 혁명의 질주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2번마 스피드카라와 5번마 혁명의 질주 2번 5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 혼합 4등급 1300m입니다. 6번마 즐거운 동행을 축으로 역시 후창만 찾는 그런 레이스죠. 즐거운 동행은 뭐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조경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5월달에 이제 4등급으로 승급을 해서 두 번의 레이스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죠. 물론 이제 지난번에는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3차에 아쉬움이 있긴 한데 지난번보다는 뭐 컨디션도 올라왔고 편성도 약하죠.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즐거운 동행 선정 가능성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묘닝두, 이 묘닝두라는 마필은 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자면 좀 큰 특징이 없어요. 항상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되는데 뭐 한 번씩 오긴 하죠. 4월달에 오긴 했죠. 취임력을 발휘해내긴 했고 지난번에도 역시 최선의 3차기예요. 그러면서 묘닝두가 이제 승급전을 맞이했는데 승급전 치고는 편성은 이제 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묘닝두가 또 팔리는데 요건 뭐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6번 3번의 대끼리가 지켜질 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상인 볼트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스타트 능력은 좀 있죠. 기술적인 선행이 가능한데 퀸앤드 서브나 즐거운 동행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는 쉽지 않아요. 선행을 못 가는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최선의 레이스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김혜성 기술가 기승한 것은 뭐 플러스 알파는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믿고 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대만의 블루도 10주 두 달에 텀을 두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조경도는 끌어올려놓고 나왔지만 컨디션 자체는 좀 밋밋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1번 게이트 2점도 지니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대만의 블루도 적당히 팔리는데 요거 못 믿는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경주 역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충분히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마필은 이 11번마 전설의 순간입니다. 이 전설의 순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개월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래서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의외로 이제 발주도 느리고 홈비권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절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만 컨디션이 여전히 좋습니다. 힘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레이스 림이 빠르지가 않아요. 지금 즐거운 동행, 킨앤드 서브, 상위 볼트 이런 마필들이 지금 앞선이기 때문에 전설의 순간에 추입이 제대로 먹힐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컨디션은 여전히 좋아요. 지난번에 컨디션이 좋았지만 여기 상비월의 공백을 좀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설의 순간이 레이스 이름이 느리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요거 한 템 빨리 움직일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편성이 강하지 않고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컨디션이 좋은 전설의 순간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기 마필 중에서는 역시 즐거운 동행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11번마 전설의 순간 6번 11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 국산마 4등급 1400m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경주도 난타전이죠. 7번 탭딘 그리고 1번만 문학보이 요 두 마필이 대길이에요. 뭐 두 마필 모두 가능성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1번 문학보이는 이제 부담 중에 4kg가 늘어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버텨낼 때 힘이 느껴진 그런 마필이고 1번 게이트 때문에 역시 선행 가능성이 다시 한번 열려있죠. 뭐 토어마켓 그리고 탭딘 이런 마필들도 스타트 기간 가지고 있지만 1번 게이트 이점을 10분을 활용한다면 문학보이가 선행을 갈 가능성, 그렇다면 다시 한번 부담 용량은 늘어나지만 버텨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7번 탭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그 결승선에서 채찍을 놓쳤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편성이 너무 약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에요.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외곽을 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편성이 워낙 약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선행을 간다면 플러스 알파는 있는데 안쪽에 문학보이가 있기 때문에 탭딘이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더 높죠. 지난번처럼 외곽을 돌아야 되는데 편성이 강함을 감안해 본다면 승급전이죠. 탭딘이 자리를 못 잡고 헤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탭딘, 문학보이 요 두 마필 중에서는 문학보이를 주력 막고로 가져가야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 정성바이스도 최근에 좋은 모습, 꾸준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부담 용량이 1.5가 좀 늘어났다는 점. 볼린도 큰 특징이 없어요. 이 마필은 정말 선행 이 몰에 대한 반응도 좀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갔을 때 조금 능력이 극대화가 되는데 선행을 이번 경기에 가기는 어렵고 앞에 갖다 붙여도 모래를 피하면서 이제 약간 외곽을 돌아도 창수권에 머무르는 또 한계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볼린도 뭐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복병을 노려갑니다. 이 마필은 제 관리형 마필이에요. 아무래도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는 액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이번 경주 많이 밀려나 있습니다만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컨디션도 그렇고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배당을 역시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탭딘에 붙여도 배당이 좋은데 탭딘이 아니라 문학보이에 붙인다면 더 좋은 배당이 예상이 되죠. 따라서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누려가는 서울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 국산마 4등급 1800m입니다. 부산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천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약간 난타전의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에이스죠. 이 10번마 캐치 더 드림, 또 3번마 베스트 챔프, 8번 세강 라이트, 뭐 메이크 잇 베터, 또 영광이 클래스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믿을만한 마필은 없어요. 뭐 캐치 더 드림이 조금 나아 보이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코리안 오크스에 출전해서 이렇게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죠. 일단 뭐 레이스 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메이크 베터랑 요 두 마필이 이제 앞선인데 상대적으로 좀 과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물론 5월달에 따라가면서도 능력을 발휘해냈었던 그런 마필이고 뭐 1800이라는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지난번에 코리안 오크스에 출전했던 것 말고는 큰 특징을 발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캐치드림도 요거 좀 불안한 인기 마필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베이스 챔프를 요거를 주력 막고는 가져가야죠. 안쪽에 뒷점을 지르고 있는 마필이에요. 레이스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안쪽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외곽을 타면서도 막판에 한 발을 더 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베이스챔프를 요걸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고요. 메이크 베터 세강 라이트 물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두 마필 모두 또한 승급전이라는 부담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베이스챔프가 가장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번 베이스챔프를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고요. 역시 노려가는 마필은 복병을 노려가야죠. 이번 경주가 인기 마필들이 정해져는 있는데 그 인기 마필하고 또 그렇지 않은 마필들 간의 전력 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애 있어요. 경주거래가 1800이라는 것도 뭐 큰 변수로 작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숨겨져 있는 복병 한도를 노려갑니다. 좀 기복의 여지가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그 부진을 이번 경주를 통해서는 충분히 만회를 해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그 복병을 노려가면서 3번마 베이스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베이스 챔프에 주력을 하고 또 뭐 복병권 안 팔리는 마필 중에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좀 여러도 좀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대복 막권에 대한 메리트까지도 얼마든지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요건 배당이죠. 따라서 이 고배당까지 염두에 두고 공세를 취하는 오늘 부산경마장 두 번째 추천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7경주 혼합 4등급 1300m입니다. 안쪽에 4번마 송암스카이 또 5번마 금악진주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6번마 블루레이서 그리고 2번마 비상데이 그리고 11번마 예술이야 이런 마필까지 팔리는데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뭐 인기 마필들이 좀 나아 보이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4번마 송암스카이 같은 경우는 역시 최근에 연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부담 용량은 2kg 늘어났는데 선행이라는 점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있어요. 최근에 선행을 가면서 버텨낼 때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부담 용량은 늘어났지만 다시 한번 선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악진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송암스카이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죠. 송암스카이가 1착이고 금악진주가 2착인데 금악진주는 지난번에 컨디션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가능성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블루레이서도 요건 만만치 않아요. 이 블루레이서가 한동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승급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승급을 해서 이번 경주가 네 번째 경주인데 최근에 이제 정해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역시 발주가 늦었어요. 예전에 이 마필이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발주가 좀 안 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지난번에도 역시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만 올라올 때 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블루레이서도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렇게 최근에 그 안 되는 발주를 보여줄 가능성보다는 깔끔한 발주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뭐 송암스카이, 금악진주 요 두 마필이 이제 앞이고 여기서 이제 선의권에 갖다 붙일 가능성이 열려 있죠. 갖다 붙이는 순간에는 뭐 블루레이서 뚝심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판에 한 발을 더 세는 가능성이 열려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4번 6번 막권이 요게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3번막 급행열차예요. 지난 데뷔전 때 바람이 좀 많이 불었었던 그런 마필이죠. 발주가 좀 늦으면서 이렇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이 급행열차라는 마필이 기본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경주를 어쨌든 한 차례 치러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급행열차가 이번 경주는 지난번에 불었던 바람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4번, 6번이 기본 막권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3번마 급행열차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 혼합 3등급 1600m입니다. 부산경마장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효도가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이번 뭐 원대한 꿈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원대한 꿈은 요거는 주저맞고는 하대갑니다. 안쪽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승급전에서 3색이 아쉬움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외곽을 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게이트라면 이번 경주 뭐 최적의 전개도 가능하죠. 지난번 승급전에서 한 차례 적응을 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원대한 꿈은 요건 주력마권이고요. 나머지 인기 마필들은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 어메이징 칸 또 달빛 사냥꾼 요 두 마필이 대기를 준대기를 팔리는데 이 어메이징 칸은 지난 2월달에 3등급 승급전에서 그것도 1600 첫 도전에서 바로 능력을 발휘해내서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대기로 팔렸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좀 기복을 보여줬죠. 그때 당시 이제 3코너 돌아오면서 신천버스에게 좀 방해도 받는 불운도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13주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무엇보다도 이 어메이징 카이라는 마필은 그 1600이라는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혈통이에요. 장거리 혈통은 아니에요. 지난 2월 달에 3등급 승급전에서 1600에서 입상을 해내긴 했지만 1600에서는 기복의 여지가 있고, 또 공백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달빛 사냥꾼도 컨디션은 좋아요.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달빛 사냥꾼도 최근에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났죠. 57.5. 이번 경주도 57.5인데, 이 늘어난 부담 중량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워낙에 후미권에서 움직이는 또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최적의 3착이었어요. 최선의 3착. 그런 측면에서는 어메이징 칸, 달빛 사냥꾼 이런 마필들 다 못 믿는 그런 상황이고, 윈드블릿도 컨디션은 좋아요. 근데 이 마필도 역시 승급제는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믿음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복병을 노리고 가야죠. 이번 원대한 꿈은 상승세라는 점에서는 그때 좀 치고, 나머지 마필들은 좀 그 등 떠밀려서 팔리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복병을 노리고 갑니다. 액면적인 측면에서는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역시 준비를 잘하고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의 부진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시즌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복병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번 원대한 꿈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역시 노리고 가는 오늘 부산경마장 세 번째 추천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서울 8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변수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3번마의 긴샤리 부위가 많이 팔리죠. 인기 1위 마필인데요. 요거 좀 저는 불안하다고 봅니다. 일단 부담 중량이 1.5가 늘어나서 57이에요. 일단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안쪽에 택한 정도가 이제 상대 선행마이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한데, 긴샤리 부위가 최근에 조금 쉽게 이긴 측면이 없잖아 있죠. 지난번에도 이제 따라가면서 능력을 발휘내긴 했지만 편성 자체가 좀 약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경주는 편성이 지난번보다 좀 세졌고 부담 중량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긴샤리 부위도 이번 경주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요거 부러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긴사리 부위보다는 실버레인이 낫죠. 실버레인도 51.5kg 역시 무거워요. 부담 중량이. 그리고 역시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실버레인도 얼마든지 선행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이 좋아요.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보여줄 거름의 여력, 기본 능력도 저는 긴사리 부위보다는 실버레인이 좀 더 세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버레인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 이제 원캐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최선의 3착이었습니다. 비인기 마필이었는데 깜짝 3착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전기가 좀 잘 풀리면서 온 측면이 없잖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3착을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역시 관심 마필은 이번만 테칸이에요. 이 테칸이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마필이죠. 8두 출전해서 꼴찌를 한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부담 중량이 58이었어요. 무거웠죠. 58의 부담 중량은. 그러면서 선행도 못 가면서 외곽에서 헤매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된 그런 마필인데, 오늘 1kg가 빠지면서 57이에요. 요거는 해볼만 하죠. 안쪽에서 선행을 가도 되고 아니면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부담 중량이 58에서 57 단순하게 1kg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경주거리가 1300이에요. 지난번에는 1600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주거리가 13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체감하는 부담 중량은 좀 더 내려간다고 봐요. 그렇다면 테칸이 해볼만 하죠. 안쪽 게이트에서 선을 가면 더욱 좋고, 아니면 체리 전개 가능하기 때문에 긴샤레 부위나 실버레인 다 스타트 능력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죠. 두 마필 모두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들인데, 그렇다면 안쪽에 테칸이 밀어보시면서 선행을 가면 더욱 좋고, 아니면 두 마필 모두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죠. 부담 중량 57이 좀 무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무리를 하지 않고 차분하게 레이스를 운영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13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에요. 57의 부담 중량도 해볼만 해요. 따라서 긴샤레 부위가 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인기를 끄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2번마 테칸과
5번마 실버레인, 2번, 5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 1600으로 펼쳐지는 오너스컵 대상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스피드 0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글로벌 히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스피드 0에게 우승의 기회가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스피드 0은 그런 측면에서는 요건 충마로 놓고 갑니다. 스피드 0은 뭐 아무래도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1800, 2000 이런 경주거리에서는 최근에 뭐 연투를 해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고, 이 스피드 0도 글로벌 히트에 가여 있어서 그렇지 이제 뭐 전성기를 거의 맞이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글로벌 히트를 이길 뻔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스피드 0 이번 경주 충분히 인기에 부합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석세스 베파도 지난번에 뭐 최선의 3착이긴 한데 착자가 굉장히 컸죠. 용마신 스피드 0에. 그리고 서세스 베파도 이제 뭐 전성기가 오긴 했습니다만 약간 기복의 여지가 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마필이 좀 진로가 좀 자주 막혔어요. 그동안 불운도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6번 게이트가 나쁘진 않아요. 진로가 막히는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긴 한데 기복의 여지가 있다는 점, 지난번에 3차이긴 한데 6마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요 대끼리를 믿고 가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디스파이트 윈도 57의 부담 용량은 역시 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일반 경주에서는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강자와의 일전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는 또 57의 부담 용량은 상대적으로 좀 무겁다 이렇게 보이고, 이번 경주가 이제 마른 경주예요. 따라서 3세 마필이 부담 용량이 해볼만 하죠. 파이널 K 그리고 원평 스톰 요 두 마필이 3세마고 클리넌도 3세마, 요 세 마필이 3세 마필이기 때문에 54 아주 홀가분한 부담 병량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 3세마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원평 스톰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 원평 스톰이란 마필은 지난 이제 3월 달에 헤럴드 경제배 정말 강자와 대상 경주 첫 도전이었죠. 아무래도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두 달의 텀을 주고 나와서 8마신 낙승을 거두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가 이제 대상 경주 두 번째 도전인데 이제는 좀 마필도 물이 익었죠. 정성기가 거의 이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54kg 홀가분하고 상세 마필이고, 안쪽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뭐 전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뭐 선의권에서 여유있게 따라가면서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10번마 스피드 0은 충마로 손색이 없고요. 대기를 팔리는 서스 배파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세 마필인 원평 스템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10번, 3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연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천경입니다. 이번 경주 난타전이에요.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 격차 정말 크지 않습니다. 이번만 네이비 캡틴이 인기 1위 마필인데 요거 불안해요. 요거 못 믿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서 우승을 거머쥐긴 했습니다만 편성이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선행을 갔었던 상황이고, 물론 이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페이스가 지난번보다 빠릅니다. 9번만 라운타 플레이 빠른 마필이죠. 또 외곽에 12번 1번 어표구 누먼도 요것도 빨라요. 어표구 누먼도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공백을 가져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이비 캡틴이 과연 이제 선행을 안쪽 게이트 1점을 살려서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힘을 써야 돼요. 지난번보다. 거기에 부담 용량은 4kg가 늘어났어요. 51.5kg. 따라서 저는 네이비 캡틴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버텨내기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뭐 주력 막권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고요. 봉화스테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네이비 캡틴과 함께 동반 입상을 해냈죠. 부담 용량도 늘어난 것도 문제인데 레이스가 너무 잘 풀렸어요. 안쪽이 열리면서 올라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연투를 해내기는 결국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두 마필 저는 모두 부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혼조도가 높아요. 상대 마필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아요. 별교 베리타스도 부담 중량 2kg 빠졌어요. 지난번에 58 무거웠죠. 그렇지만 52kg 김상현 기술이 하면서 56kg는 별교 베리타스도 요것도 해볼만한 그런 상황이고, 드래곤 킹덤도 비록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상태감 여전히 좋아요. 52kg의 부담 중량은 뭐 충분히 승급전이지만 해볼만한 상황이고, 지난번에 51.5 그 무거운 부담 중량을 어쨌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전에 4월달에는 이제 1년의 공부해 가지고 나와서 사실 컨디션은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었습니다만 역시 선행을 가서 사마신 낙선을 거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봉화스테이, 네이비 캡틴 이런 마필보다는 별거 베리타스, 드래곤 킹덤 이런 마필들이 더 낫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표고 동문도 컨디션은 좋아요. 이 마필도 뭐 이번에 중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이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이변의 여지가 많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박남규 스타일대로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공략 가능한 레이스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은 제 관련 마필인데요. 최근에 좀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서 이래서 성적을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에 대해서는 많이 밀려나 있는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뭐 컨디션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인기 마필들이 지금 거품기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배당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인기 마필과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되는데, 인기 마필이 아니라 다른 마필과 엮인다면 아주 더 큰 배당도 가능하죠. 배당에 상관없이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제대로 노리고 하는 오늘 서울간마장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10경주 국산마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좀 난타전이죠. 전력 자체가 굉장히 엇비슷한 그런 상황인데요. 세이렌이 인기 1위 마필이에요. 여기에 트라운킹, 천장사, 비전파워, 스마트캣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변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세이렌도 사실 불안해요. 세이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문세영 기사랑 호흡을 맞추면서 체력의 전개 끝에 3차기가 머무른 그런 상황이고, 편성은 뭐 해볼만 하죠. 그렇지만 믿고 가기도 어렵고 빼기도 좀 어렵고 요런 유형이에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런 마필 굳이 불안불안하죠. 굳이 인정하고 갈 이유가 없죠. 트럼킹 같은 경우도 지금 1800 첫 돈이라는 부담이 있어요. 트럼킹도 지난번에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바람도 많이 불었죠. 최선의 3착을 이게 머무르는 그런 마필이고, 일단 뭐 18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는 나쁘진 않아요. 혈통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적응의 문제라는 게 있죠. 첫 홀이라는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어렵고, 잘못하다가는 부러질 수도 있고, 천강사는 컨디션은 좋아요. 지난번 승급전에서는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했는데 편성은 맞기 때문에 천장사 요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고, 비전 파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끌려가지고 앞에 좀 무리하게 갖다 붙였죠. 그 바람에 3착이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역시 비전 파워도 뭐 끌리지만 않으면 경쟁력 가지고 있고, 지난번 승급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비전 파워 역시 앞에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앞에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세이렌이나 트라움킹 이런 마필보다는 오히려 천장사, 비전 파워 이런 마필들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고, 이번 경주 그런 측면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11번만 맥스위크입니다. 맥스위크는 승급자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컨디션이 좋습니다. 조경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갈 수 있어요. 일단 승급자는 부담이 있는데 탄성이 워낙 약하고, 또한 레이스 흐름이 워낙 느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대기로 팔리는 트라운킹이나 세이렌도 전형적으로 힘으로 뛰는 유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맥스위키가 편안하게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가서 버티기를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승급전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덜 받고 있습니다만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는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11번마 맥스위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1등급 2000m 레이스입니다. 1등급의 2000m 레이스죠. 전력 자체가 정말 비슷한 그런 마필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성적만 놓고 보면 인기 마필들이 좀 나와 보이는 측면은 없잖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기 마필 안에서 쉽게 끝나지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매직 포션이 역시 인기 1위 마필이죠. 최근에 상승세는 가장 가파른 그런 마필이죠.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 매직 포션 최고 위기에 봉착을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매직 포션을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일단 선행은 가능해요. 그리고 승급전이기 때문에 52kg의 부담 중량도 홀가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 옆에 7번 마이웨이드가 있죠. 이 마필도 뭐 치고 나가려면 얼마든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그동안 매직 포션이 좀 느린 레이스에서 좀 쉽게 선행을 가서 연승을 거둬왔는데, 이번 경주는 1등급이에요. 1등급. 거기다 또 2000m 상대마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아요. 아주 루즈한 1등급이 아니에요. 이번 경주가 1등급 중위권 편성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는 있는데, 가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빨리 페이스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다면 매직 포션이 벗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아니면 마이웨이가 먼저 가면 매직 포션의 전개가 꼬일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매직 포션이 그런 측면에서는 최고의 위기에 봉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매직 포션을 주력 막권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강품마 같은 경우도 역시 뭐 계속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내주고는 있어요. 근데 부담 중량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항상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불안하죠. 늦게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그런 측면에서 데킬인데 이래 길이가 지켜지기는 어렵고, 요거 잘못하다가는 빠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블랙벨트도 지난번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외곽을 타면서 5만씩 낙선을 거뒀는데, 문제는 이제 부담 중량이 58이에요. 3.5나 늘어났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진정 경주의 여세를 몰아갈 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기 마필들이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복대복 막공으로 엮일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굳이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심지어 매직 포션도 전 불안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복대복 막권을 과감하게 노리고 갈 수 있습니다. 1등급에 있는 마필들은 다 한 마리 있는 마필들이에요. 최근에 액면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언제든지 전개가 잘 풀리거나 뭐 컨디션만 올라오면 얼마든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 순위는 정말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요 제 관련 보병을 노려갈 겁니다. 인기 마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복대복 막권을 요거를 뭐 주력 막권으로까지 노려가면서 철저하게 배당을 노려가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